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. 사람을 잘못 죽인 거지.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. 참 잘해요.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신문 쉽다. 오늘 보고 왔어요. 7월 28일 화요일 날 시사를 했으니까 이 영화가 8월 5일 날 개봉인데 생각보다 시사를 좀 일찍 한 거죠. 근데 시사를 일찍 했다라는 건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. 아, 나 이거 좀 자신 있는데 니들 빨리 좀 리뷰 좀 써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.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. 시사를 좀 빨리 했다는 건. 하드보일드 추격 액션 스릴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, 이렇게 좀 말은 긴데 심플해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얘기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일본에서 청부살인을 하는 인남이라는 남자가 있어요.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다. 마지막 미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큰 돈 벌었으니까 파나마에 가서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 조직폭력배를 죽였는데 그 조직폭력배의 친동생이 그 청부살인 업계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는 레이라는 남자였던 거예요. 레이, 그 백정놈이 지 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. 그러니까 이 레이가 자기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인남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해요. 그런데 이 인남은 뭐 이 정도는 그냥 잘 처리할 수 있었어. 그런데 하필이면 딱 그때 있는지도 몰랐던 딸이 태국에서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납치당한 딸을 구하러 태국으로 떠납니다. 그리고 레이는 그런 인남을 또 쫓아와요. 그러니까 인남은 자기 딸도 구해야 되고 레이의 추격도 피해야 되고 레이는 인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그를 쫓아가기 시작하죠.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기대 포인트 3가지는 첫 번째는 신세계에 황정민, 이정재가 다시 만났다. 워낙 신세계 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신세계에서 두 사람이 워낙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두 사람은 좀 어떻게 만날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드보일드 액션 추격극이라고 하는데 그 하드보일드 액션 추격극이 얼마나 때깔이 좋은가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액션과 로케이션의 때깔 같은 거예요. 홍경표 촬영 감독이 촬영을 했으니까 예고편에서도 보면 약간 좀 한국 영화 안 같은데 한국 영화 같지 않은데 좀 이런 느낌이 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. 홍경표 촬영 감독님은 테크닉이 아주 뛰어나신 분 같아요. 이 영화는 되게 장르적으로 어떤 극한까지 가는 액션의 쾌감을 보여줄 거냐 어느 정도 새로운 액션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이 두 배우가 얼마나 새로운 또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. 황정민과 이정재가 만나는 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의 액션을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기 때문에 그건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액션을 하는 장면들이 좀 더 많아서 이 신세계 때 이 두 브라더가 보여준 되게 끈끈한 브로맨스 뭐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화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가지는 어떤 케미? 그거는 좀 적은 것 같고 신세계 때 이제 짝꿍으로 나와서 뭐 호흡이 뭐 그때서부터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 다만악에서도 뭐 더할 나위 없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. 이 신세계랑은 두 사람이 맡은 캐릭터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. 그러니까 신세계를 기대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보면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각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 기자간담회 때 황정민 배우가 이 화상으로 채팅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사가 없어서 이 영화를 골랐대요. 그 전에 막 곡성이나 이런 거 대사 너무 많고 뭐 이래서 대사 없는 캐릭터가 좀 매력적이라서 골랐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조금 뒤지고 보면 이 인남이라는 캐릭터는 설명이 별로 없어요.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뭐 하던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고 자기도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. 관객분들도 아마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. 이건 뭐지?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 캐릭터가 어떠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걸 그냥 상상하는 거? 관객들이 상상하는 거 말고는 이 캐릭터에 대한 공감 지점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. 이 이정재 배우가 맡은 레이라는 캐릭터는 반대로 되게 비주얼로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예요.
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?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. 되게 화려한 옷에 막 이렇게 목에 문신하고 등장하는데 그냥 그 등장해서 뭔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아 쟤는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비주얼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그걸 이정재 배우가 참 잘한다는 생각은 했어요. 저는 관상 때부터 이정재 배우가 딱 영화에 등장했을 때 가지는 그 어떤 파괴력, 이미지적인 파괴력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것 같아. 아, 나 어떻게 하면 되게 임팩트 있게 영화에 등장하겠구나라는 걸 이정재 배우가 이제 알 정도로 이번 레이라는 캐릭터는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. 이정재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 캐릭터가 주는 위압감이 되게 세니까 이렇게 어디 문 열고 딱 들어갔다가 문 딱 닫으면 이렇게 피칠갑 되어 있고 이렇게 탁 털고 나가는 이런 연기를 할 줄 알았더니 영화는 문 열고 들어가서 다 사람들 찔러 죽이는 것까지 다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액션의 강도로 따지면 이정재 배우 액션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. 근데 결국에는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. 이 영화의 촬영 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봤더니 스톱모션 액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근데 스톱모션 액션이 이렇게 1초씩 가서 때리는 그런 스톱모션은 아니고 액션씬을 카메라 트릭 없이 쭉 찍은 다음에 그 어떤 중요한 순간의 임팩트를 리듬감으로 늘리고 줄이고 슬로우를 걸었다가 빠르게 돌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좀 임팩트를 주는 그런 촬영 기법들을 좀 썼더라고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때린 데까지 찍고 컷하고 맞는 장면 찍고 컷하고 이렇게 자르는데 이 영화에서 대부분의 액션씬들이 자르는 씬이 없어요. 카메라 트릭이 거의 없어요. 대신 카메라 롤링을 통해서 약간 트릭을 주기는 하지만 배우들이 실제로 맞았구나. 실제로 이렇게 타격감을 받아서 뒤로 넘어가는구나. 뭐 이런 거의 어떤 현실감 같은 경우는 좀 이번 영화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. 이 상태로 보면 좀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. 일단 레이 캐릭터의 별명이 인간 백정이란 말입니다. 총격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둘 다 칼을 쓰는 주인공들이고 뭔가를 잘라요. 자르고 가르고 아주 막 못 볼 정도로 잔인한 장면이 많은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그 무드 있잖아요. 이 손가락 사이로 가위가 막 간다거나 칼이 막 어딘가로 막 간다거나 할 때 그 무드를 좀 참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오금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. 예. 워낙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되게 명백하게 장르 액션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와 비슷한 영화들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이큰, 딸 구하러 아빠가 초토화시키는 이야기, 뭐 그리고 존윅 같은 작품도 있을 수 있고요. 개를 건드렸다가 그 조직이 박살나는 이야기죠. 그리고 최근에 봤었던 거는 넷플릭스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 햄식이가 출연하는 크리스 햄스워스가 출연하는 그 작품 같은 경우도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요원이 개고생하는 이야기고요. 뭐 우리나라 영화로 따지면 아저씨 많이 생각들 하실 것 같고요. 이렇게 요 장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틀이 딱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, 그 틀을 유지하면서 무엇을 새롭게 보여줄 거냐, 이게 진짜 중요해지는 문제거든요.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무엇을 새롭게 보여줄 거냐라는 질문을 하면 딱히 새로울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뭐 스톱모션 타격 액션이다.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그 자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액션 씬은 아닌 것 같고 뭐 홍경표 촬영 감독이 만들어낸 굉장히 좀 멋진 액션 장면들, 되게 이국적인 풍광들 이런 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사실 너무 교과서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좀 약간 엄두가 안 나는 지점이 있기는 해요. 이 장르 액션 영화는 일종의 100m 달리기 같은 거예요. 누가 그 0.1초, 인간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0.001초의 기록을 단축시키느냐. 그걸로 기록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장르 영화들이 그래서 어려워요. 이미 다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. 그게 장르 영화의 핵심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굉장히 평균 이상의 장르 영화로 사랑받을 만하지만 그 0.01초의 기록을 단축시키는 한 끗은
없었어요. 이 박정민 배우가 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사실은 베일에 꽁꽁 싸놨었어요. 제작 보고에도 박정민 배우를 등장시키지 않았고 예고편을 보셔도 알겠지만 예고편에도 박정민 배우가 안 나와요. 아마 첫 장면에서는 박정민 배우라는 걸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지금까지 박정민이라는 배우에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. 배우로서도 되게 욕심이 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캐릭터는 과하게 연기하면 우스꽝스럽고 밋밋하게 연기하면 캐릭터의 맛이 살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배우 박정민에게도 굉장히 욕심이 나는 캐릭터였을 거고 홍원창 감독도 이 캐릭터는 꼭 박정민 배우랑 함께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시나리오 줬다고 하더라고요.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홍원창 감독에게는 박정민 배우가 약간 구원투수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사실 전 이 제목 딱 봤을 때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을 제목이다라고 생각했어요. 뭐 꼭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유명한 그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신에게 기도하는 이야기거든요. 홍원창 감독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영화 속의 악인들이 어떤 상황을 거치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이런 깊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제목은 모래요정이었대요.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함이나 심오함 같은 것이 이 영화 안에 들어있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도 종교적인 색채는 뭐 전혀 띄고 있지 않아요. 되게 장르적이고요. 근데 감독님이 모태 뭐 기독교 신자셔서 이 제목이 좀 떠올랐다고 막판에 제목을 바꿨던 것 같은데 모래 요정보다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훨씬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반도 강철비 2 다만아 뭐가 제일 베스트인가요? 아직 오케이 마담 안 봤는데요. 오케이 마담까지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?